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과거에 대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패션, 음악, 미디어까지. 요즘 레트로, 뉴트로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말 그대로 복고 문화가 완전 빵 퍼졌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자, 일단 패션계부터 한번 볼까요? 70년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나팔바지. 요즘 이거 입고 다니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이죠? 패션쇼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도 완전 핫한 아이템이 됐어요. 음악이라고 다를까요? 전혀요. 요즘 인기 차트 상위권에 있는 노래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익숙한 느낌. 그거 80년대 신시사이저 사운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죠. 90년대 특유의 그 필름 카메라 같은 색감, 그 분위기를 따라하려는 시도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모든 현상들이 그냥 옛날이 좋았지 하는 단순한 추억팔이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거대한 힘이 이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네, 돈이죠. 우리가 그냥 좋아서 즐기는 이 유행이요.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아주 잘 짜여진 하나의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향수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그 아련한 옛날 기억, 그 감성을 자극해서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파는 아주 똑똑한 상업 전략인 거죠. 과거를 멋지게 포장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특정 세대가 사회에 나와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러니까 구매력이 가장 강해지는 시점을 딱 하고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90년대가 이렇게 핫하겠어요? 바로 90년대에 10대, 20대를 보낸 그 세대가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 바로 그들의 추억인 거죠. 이거보다 확실한 게 또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돈 이야기였죠?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 이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한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 그걸 과연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국가가 교과서나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식적인 역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겪은 아주 개인적이고 종종 숨겨져 있는 그런 사적인 역사죠. 이 둘 사이에는요, 생각보다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억 혹은 집단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박물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그냥 유물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어느 길로 걸어가게 할지, 어떤 조명을 비출지, 어떤 배경음악을 틀어줄지, 이 모든 게 다 치밀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잘 짜인 하나의 연극 무대 위에서 우리는 만들어진 과거 이야기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의 조작은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하는 향수 산업 차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도구로까지 쓰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개념들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 천재 예술가의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점은 한국전쟁이 막 끝난 직후입니다. 온 나라는 끔찍한 트라우마와 이념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종종 단순화되거나 심지어는 좀 낭만적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천재 화가 이중섭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이중섭 화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마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
소나 황소 같은 아주 힘찬 그림을 그렸던 낭만적인 천재 예술가,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현실은 어땠을까요?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져서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렸던 한 명의 피난민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억의 정치가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거칠고 독특한 화풍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적인 민족적인 특성이다 라고 칭송했죠. 그런데 그 진실은요? 그게 어떤 예술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물감 살 돈이 없어서 그릴 곳이 없어서 나온 처절한 현실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림을 그렸던 재료들을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캔버스가 있었겠어요? 버려진 담뱃갑 속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고요. 전쟁터 폐허에서 주워온 나무 판자, 아니면 그냥 손에 잡히는 아무 종이 조각에나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이 재료들 자체가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술 속에 담겨있던 그 지독한 가난, 전쟁의 상처 같은 진짜 이야기는 슬그머니 지워져 버리고 그 자리엔 낭만적인 천재 화가라는 신화만 남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트라우마를 잊게 만들고 특정한 기억만 남기려는 기억의 정치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향수에 대한 이야기로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과거의 순간을 그대로 찍어놓은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시 쓰이고 편집되고 또 재창조되는 한편의 이야기에 가깝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문득 과거를 그리워할 때, 아, 그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향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과연 누가 쓴 이야기일까요?